반갑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 영상은 언제쯤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2.5%, 코스피가 1.7%. 이게 그냥 오늘만 내렸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3일째 연속된 조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부터 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약간 좀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 됐으면 이제 반등은 그럼 언제쯤 하는 거야? 이제 이만큼 내렸으면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일단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침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드렸었던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 그 다음에 매도, 또 반등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까지도 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오게 되면 지수 반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주식들만 일단 조정을 먼저 세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 있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의 그런 그 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깎아먹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패턴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많이 오른 주식들 못 사가지고 그동안 성투사가 사지 마세요, 고점에서 안 돼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럼 조정 나올 때 살게요 했는데 이제 조정 나왔으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먼저 나오는데요. 지금 2.5% 하락입니다. 2.5% 하락인데 조정 받았다는 느낌 별로 안 들어요. 그죠? 조정은 분명히 세게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첫날 1월 26일 날 받은 조정이 1%대, 종가는 0.5%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조정이 0.8%, 그 다음에 오늘이 2.5%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제법 돼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지금 960까지 쭉 밀렸기 때문에 한 40포인트 정도 하락한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로 따지면은 거의 한 4% 정도 조정을 받은 내용이죠. 제법 많이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흐름이 그래요. 이게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조정들, 그동안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정 별로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고점부터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제법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코스피도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약간 둥그스름한 형태로 횡보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32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과매수 심한데요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이 과매수 국면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일단 무조건 조정은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아래로 들어갈 것이냐 옆으로 퍼질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옆으로 퍼지고 있는 조정이 나타나서 이것보다 생각보다 조정이 좀 약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가졌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주식시장 요즘에 좋다니까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야지, 또는 뭐 지금 사야지, 아니면 고점이면 어때, 어차피 계속 가져갈 건데 라는 생각으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버리게 되는 거고, 역시 괜찮아. 특히 삼성전자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이게 조정 내려가는데도 빵 치고 올라가서 다시 9만원 근처까지 가니까 괜찮아, 이거 봐, 조정이 없잖아, 이런 얘기들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꼭 사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9만원대부터 매수하신 분들, 9만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83,000원까지 내려가면 약간 기분이 쎄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윗골이 달려있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오늘 좋은 소식은 있었어요.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그 특별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이번 4분기 주주들 여러분들에게는 1,900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주당 2,000원에 보셔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그런 배당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반등 잠깐 하긴 했었어요. 근데 다시 밀려 내려가는 형태. 그 다음에 오늘 그 분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저점을 계속 잡지 못하죠.
네, 저점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요, 내일도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희망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5일선, 21선 대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정이 본격화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올라왔었던 흐름들 속에서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을 통해서 바로 빵 차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게 된다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조정은 생각하셔야 돼요. 조정은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일단 지금 현재로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정 라인대는 이제 75,000원 라인대가 되겠죠? 왜냐면 가까운 곳에 있는 지지선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75,000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8만원 이하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8만원 이하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지수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지금 시총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정을 받는 틈에서 지수를 지켜내려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중대형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도 코스닥 지수를 보셨겠지만 2.5% 하락을 했어요. 물론 하락의 강도가 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올라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받쳐줄 만한 힘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다가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지수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신용 잔고라든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잔뜩 들어간 부분들 때문에 저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투매 양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투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투매는 이제 지수가 정말 우르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났다. 악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게 되는 거. 그게 투매가 되는 거고, 또 뭐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썼다라면 아마도 이제 뭐 증거금 부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때리고 들어가는 것은 고점권에서 매수했었던 개인 투자자라든지 또는 신용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시면 돼요. 추세가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네, 추세는 지금 우상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왜 받고 있느냐면 어쨌든 상승 추세가 가면서도 조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패턴들 보시면 많이 올라갔던 흐름 속에서 바글바글해지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훅 떨궈주면 그 움직임들이 확 사라집니다. 손절 매도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냥 강제로 털리는 물량도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 다시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일찌감치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부터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조정다운 조정이 일단은 진행이 된다라는 판단이 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조정의 끝자락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은 남아있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월급 종목만 한번 살펴볼게요. 월급 종목 보시면은 이제 그 강원랜드 같은 경우, 네, 사실 보시면은 강원랜드는 뭐 많이 올라온 게 없었고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뭐 10% 정도 수익이 났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러스권이에요. 왜냐면 매수가 지난 그 12월 10일이죠? 네, 고쯤에 들어갔기 때문에 8월 10일날, 여기 들어갔죠. 월요일날. 그래서 24,000원 아래쪽 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플러스 또는 본정권, 뭐 그 정도겠죠. 마이너스가 나와도 살짝 마이너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점권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다 보시면 되고요. 남해화학도 볼게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매수 포인트 똑같죠? 그리고 많이 올라가고 나서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 저점권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지지권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조정에 대한 폭이 얕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점 매수의 좋은 점이거든요. 코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늘 뭐 저점권까지 내려오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한국선제 역시도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시장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거나 또는 매수권 근처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형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뭐 마이너스 2%, 3% 이런 것들은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포지션을 유지했다라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잘 지나가면서 저런 종목들이 나중에 반등할 때는 또 세게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휠라홀딩스는 어때요? 네, 휠라홀딩스 같은 거 한번 볼게요. 휠라홀딩스도 오늘 2.5%또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 24일날 매수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주가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고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일단 상승하는 것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정 나올 때는 그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해줘야 돼요.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상승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이제 조정에 대한 어떤 버퍼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승할 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수익을 가장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많이 수익을 내놓으시라. 왜냐면 조정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그 수익률이 나의 계좌를 지켜주는 버퍼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드린 건 뭐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고점 매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점 매수를 하게 되면요,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보셔도 아시죠? 지지선이 더 밑에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났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금도 일단은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익은 다 까먹어도 돼요. 어차피 장이 다시 조정 이후에는 올라가게 될 테니까. 올라갈 때는 더 많이 벌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키지 못하고 계좌가 마이너스로 확 떨어져 버려서 완전히 박살나 버리게 되면 반등이고 뭐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뭔가 복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트를 운영하시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을 때는 그냥 좋은 방향, 올라가는 방향만 보고 계속 투자하시는 경향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많이 방어하시는 쪽으로. 좋은 장이나 나쁜 장이나 항상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도 그냥 막 무작정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확 물려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종목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추세는 일단 상승 추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게 되면 반등도 세게 나갑니다. 세게 나가면 하는 순간에 못 잡거든요. 못 잡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 수익 어느 정도 반납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조정을 맞이하게 되면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완충작용해주는 상태에서 다시 재상승이 나타났을 때 수익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세게 받고 나서 반등이 나갈 때 그 반등 포인트가 뭐 현저하게 얕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이제 완전히 꺾일 것 같은 느낌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볼게요. 뭐 잔소리 같은 부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수급 보시면 지금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죠. 근데 조금 긍정적인 것은 물론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겠지만 연기금이 조금 덜 팔았고요. 기관들 매도가 조금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은 2조 원 가까운 순매수. 제가 아침에는 1조 5천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예상했는데 외국인이 생각보다 더 많이 팔아먹으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대형주 쪽에 일단은 매도가 집중됐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안 보셔도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레버리지 갖다 팔았고요, SK, 금호석유, 삼성물산, 뭐 시총 상위권 종목들 싹 갖다 팔았죠. 카카오는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조금 낙폭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뭐 LG화학이고 뭐 네이버, LG화학은 그래도 플러스 났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오늘 플러스 나오는 모습이고요.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 그렇게 크게 뭐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에 다 집중되어 있죠. SDI도 오늘 팔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기아차, 물산, 카카오 뭐 할 것 없이 다 갖다 팔았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먹는 것들은 다 시총 상위권 종목이고요. 그냥 시총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방어주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KTNG 같은 거. 이런 형태.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반대로 움직였겠죠. 그리고 물량들은 이거는 밀려나면서 샀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막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수익을 많이 만들고 막 그냥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주인공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개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겁을 주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뭐 일단 그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즉 그 고평가, 단기적 고평가에 대한 그런 완급 조절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무조건 나와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깊게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가지고서 가셔야 되는 거라서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을 뭐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뭐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제 피해야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계좌를 운영하느냐, 그 부분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정의 깊이가 추가적으로 더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내일 또는 뭐 많이 가봐야지, 내일이 1월 말이죠. 그럼 뭐 2월
2월 1일이 이제 월요일이군요. 그러면 2월 1일 정도 시점, 하루 이틀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죠.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수준에서 저점 잡히는 모습. 그때쯤 되면 아마 기관들의 매수가 보일 거예요. 그쯤 됐을 때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를 차곡차곡 들어가시면 뭐 조금 위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사가지고 네 통장가 낮추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저점에 매수한 종목들은 오히려 그게 또 기회가 돼요. 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조금은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고점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요, 만약에 내일도 밀린다 그러면 데드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해소될 때까지는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제 대형주의 어떤 그 바닥 다지기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될 테고요. 이 저점 지지를 담는 동안에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저점 지지가 형성된 종목들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움직일 테니까 그런 패턴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조금 다채롭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방향이나 시장의 모습과 같이 움직이면서 대응을 해주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요, 오늘 저녁 9시에, 네, 21시죠? 저녁 9시에 오늘 라이브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정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릴 거고요. 이 저녁 방송은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녹화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해드리는 이 무료 방송, 88TV, 그 다음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무조건 시청하시고요. 못 보셨다라면 녹화 방송으로라도 꼭 시청하시면서 시장 조정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같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저녁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